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4시 7분입니다. 어제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특별한 눈에 띄는 악재는 없었거든요. 또 그리고 악재보다 더 강력한 호재도 지금 사실 주식시장에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지금 눈에 띄는 악재라고 한다면 어제 나온 거, AMD의 실적 전망에 부진해서 AMD가 폭락한 거, 명백한 악재입니다. 또 그리고 슈퍼마이크로가 회계 부정 관련돼 가지고 폭락한 것도 악재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런 이슈들이 과연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을 다 분위기를 안 좋게 할 만한 그런 이슈인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만큼 좋은 실적을 낸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글, 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아침에 메타 실적들 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 가만 생각해 보면은 고금리 부담이 그 주식시장을 좀 흔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금리 말고는 뭐 딱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아니면은 뭐 AI 주식이 비싸다라는 뭐 그런 것들, 어떤 그런 만성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좀 부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굉장히 지금 이제 세계 증시가 혼란한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지수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특히 뭐 코스피 같은 거, 그죠? 특히 코스피 지난 한 달간 혹은 네, 거의 뭐 지난 한 달 가까이를 여기서 놀고 있죠. 선물 340에서부터 선물 350, 한 10포인트 내외에서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좁은 구간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추세는 매번 있기 마련입니다. 분봉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구간이 10월 초, 그리고 지금 이게 10월 말인데 5분봉으로 본 건데, 가만히 보면 아주 좁은 박스권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일정한 추세는 있죠. 약하지만 상승, 약하지만 하락, 약하지만 상승, 약하지만 하락, 이런 것들이 보이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일단은 이런 내용을 일단 자세히 분봉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지금 추격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갑작스럽게 어젯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한 악재는 없는데 또 다시 시장 방향이 아래쪽으로 또 꺾이려고 하는 또 그런 냄새가 또 솔솔솔 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처럼 이렇게 약한 친구들은 이미 아래쪽으로 좀 꺾여 버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참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참 고민들이 다들 많으실 텐데, 하여튼 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무조건 야 내가 봤을 땐 이거 주식시장이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거든,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한 달 내내 그냥 상방으로 계속 들고 버티는 거나, 아니면 여기서 계속 안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방으로 버티고 있는 거나, 이거 둘 다 일단은 뭐 제 생각에 버티고 있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가 여기 영상 아래에 써놨죠. 여기 좋은 투자 습관 기르기라고 여기 지금 마우스 움직이는데 이쪽에 써놨는데, 어쨌든 좋은 투자 습관을 기르는 측면에 있었을 때는 여기서 그냥 무작정 버티고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좋은 거는, 일단 좋은 투자 습관을 기르는 건 일단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제가 너무 좀 타이트하게 너무 좀 세세하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조건 어디 한쪽으로만 간다고 생각해서 얘를 일방적으로 버티기만 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지 않나.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떤 그 낚시하는 방법, 고기 잡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계속 있는 건 좀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이 좁은 범위 내에서 작은 흐름들을 계속해서 추종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좋은 투자 습관을 기르는 이런 측면에서는 요즘에 특히 오늘 이런 시세가 정말 어떤 교육적인 그런 시세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이야기하는 순서가 좀 평소와 좀 다르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그냥 좀 평소와 다르게 그냥 순서를 좀 바꿔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은, 오늘 같은 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대응을 해야지, 이거를 어떤 나의 선입견을 갖고 여기다가 이제 어설프게 나의 의견을 넣어서 베팅을 하면은 그런 베팅은 좀 하여튼 많이 안 통한다. 뭐 일단 하여튼 오늘이 그런 걸 이야기하기 딱 좋은 시세인 것 같긴 해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오늘 코스피 보시면은 이렇단 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급락 마감했어요. 예, 심각하게 급락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을 깨버렸죠. 지지선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한 달간 박스권 하단 자리까지 내려와 버렸으니 심각한 급락을 한 거죠. 반면에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 오늘 1% 상승을 했어요.
오히려 지난 하락을 계속해서 극복하고 상승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야, 코스피가 저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오르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코스닥 인버스를 진입했다. 물론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게 이제 투자 결과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하자라는 어떤 그런 좋은 투자 습관을 기르는 측면에서는 만약에 오늘 이 강한 코스닥을 하방을 들어가는 건 이런 거는 이제 결코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투자 성과는 좋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눈에 보이는 대로 오늘 사실 100점짜리 대응은 뭘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 아래쪽으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그 어제까지 중요한 지지선들 다 지키고 있고 어제 좀 혼조했지만 어쨌든 살짝 상승이 좀 유리한 상황이었으니까 일단은 상승이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지지선 깨면서 폭락을 하니까 한 번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장 초반은 눌림시 매수 전략을 한 번은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눌림시 매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좀 끌고 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딘가에 넘어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에 걸려서 못 넘어간다. 그럼 이제 여기쯤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쯤에서는 다시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가장 어떤 뭐 정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런 게 가장 어떤 좋은 습관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눌림시 매수를 아침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던 거는 아침에 삼성전자 분위기가 좋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오늘 V자형으로 급하게 올라와갖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그 한 달간의 박스권 하단 자리였기 때문에 혹시나 V자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지난번 강세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한 번쯤 눌림시 매수를 시도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중요한 지지선 깼다라고 해서 바로 하방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한번 회복하는 거를 일단 봐줄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좀 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눌림시 매수 아침엔 접근했다가 중간에 이제 반등시 매도로 접근하고 중간에 이제 이 시점이죠. 이 시점이 코스피가 12시 45분 이쯤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시점에 여기 있는 어떤 추세선, 저항선을 못 넘어가면서 이 지금까지 5분 봉 상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코스피가 한동안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이제 이 흐름을 깨고 아래쪽으로 이제 전환되는 순간이라고 12시 반쯤에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있었겠죠. 이 12시 그 시점쯤에요. 이렇게 보는 게 사실 가장 어떤 좀 좋은 건전한 투자 습관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실 뭐 코스피를 보면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코스피가 장 초반에 엄청나게 빠지고 있었단 말이죠. 코스피가 장 초반에 특히 약했습니다. 이 시점까지요. 그런데 이 시점에도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어요. 사실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게 이 시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점에 급등을 하면서 지수가 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올라왔었습니다. 잠시 일봉 볼까요? 코스피 일봉을 보시면 코스피가 장중에 일봉이 3%가 넘게 올랐었어요. 삼성전자가 3% 오르는데 코스피 지수가 빠지겠냐? 이렇게 생각하기 사실 좋은 때죠. 사실 주식 오래 하셨던 분이고 한국 증시 오래 보셨던 분들이고 특히 내가 이제 매매를 좀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3%씩 올라오는데 지수가 빠지겠냐? 사실 그런 생각하기 좋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는 결과적으로 장 막판에 다 흘러내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3% 올랐던 때가 고점이었고 쭉쭉쭉쭉 결과적으로 빠져서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참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참 활동하기 좋은 그런 날이었는데 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있죠. 코스피는 약하고 코스닥은 강하고 혹은 뭐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좀 굉장히 어떤 자기만의 생각에 좀 갇혀 있기 딱 좋았던 그런 때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들보다도 오늘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어떤 그런 정석적인 대응이라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시장에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그런 날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평상시 같은 때는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오늘은 약간 좀 시세가 좀 독특한 그런 날이었거든요. 좀 그런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제 그런 식으로 보이는 대로 보는 어떤 그런 좀 좋은 투자 습관 기르는 게 중요한 하여튼 오늘이 좀 좋은 투자 습관이 좀 빛을 발하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야기가 좀 옆으로 했는데 코스피가 그래서 일단 아래쪽으로 전환됐다라고 일단 또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 달간 답답한 구간 안에서 놀고 있는데
한 달간 이렇게 올랐던 구간도 있고 찔끔 빠졌던 구간도 있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됐던 구간도 있고 다시 하락으로도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아무튼 이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좁은 구간 안에 있던 거는 그래도 대부분 어딘가 이 박스권 하단 자리를 좀 지켰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코스피가 박스권 하단 자리를 좀 붕괴를 시켜놨고, 그리고 여기는 뭐죠? 한 달 동안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축적이 된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일단 아래쪽으로 터져 나왔으니까 일단은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다시 스위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날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상방 쪽으로 좀 미련이 좀 오전까지 남아있긴 했는데 오후에 그 특정 그 타이밍을 보고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스위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요. 그죠?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또 쏟아져 나오게 되는 또 그런 그림이 또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제 그 오늘 내일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거든요. 다시 하루 만에 또 훅 되돌릴 수 있어요. 내일 또 급등할 수도 있죠.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답답한 구간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답답한 구간을 붕괴시켰을 수 있지만 중요한 이벤트가 나와가지고 호재가 나왔네 이러면서 또 내일 아침에 또 급등할 수도 있죠. 그래서 또다시 상승 전환할 수도 있어요. 상승 전환하면은 상승 전환했구나 라고 하면서 또 그럼 상방으로 또 추종을 해줘야 되겠죠. 하여튼 지금 상황은 워낙 답답한 그런 구간이 됐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좀 그런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런 구간이라서 하여튼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과감하게 아무튼 움직이긴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코스피는 그래서 하락으로 일단 전환을 했다. 코스피는요. 재밌게도 삼성전자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상승을 끝내고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시켜버린 재밌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코스닥은 근데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코스닥은 5분봉 똑같이 보고 계신데 코스닥은 뭐 눌림시 매수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 코스닥은 그래도 이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코스닥에게는 한 번 더 눌림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그래서 눌림시 매수 일단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하여튼 코스닥은 오늘 상승 마감을 했다. 이런 모습대로라면 사실 잘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코스닥은 약간 좀 경계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라인이 있습니다. 5분봉에서 보시면은 여기 검은색 선이 뭐 끊겨서 쭉 내려오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일봉에서 21선에 해당하는 선입니다. 일봉 21선은 참고로 여기 빨간색 선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자리 부근에서 코스닥 150 선물 지수는 이 자리 부근에서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이 자리 부근에서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흐름이 좀 많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지수는 지금 굉장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하방 진입을 하는 거는 분명히 정석적인 플레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야, 코스피가 빠지는데 코스닥이 지 혼자 오르겠냐? 난 하방 진입한다.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은 진짜 뭐 상승으로 전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오늘 하여튼 코스피가 시작부터 폭락을 하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풋옵션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풋옵션들이 심지어 이제 좀 전에 코스닥에서도 보셨던 그 검은색 선, 그죠? 그게 일봉에서 21선이라 말씀드렸죠. 5분봉 보고 계신데 풋옵션들이 오늘 보시면 21선을 돌파한 척 했습니다. 옵션이 21선을 돌파했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이래 놓고도 이제 내일 뭐 호재가 떴네, 뭐 애플 실적이 좋네 이러면서 풋이 훅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풋옵션은 21선을 돌파한 척하는 어떤 추세를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풋옵션은 지난번에 21선을 돌파한 착 시도를 했다가 훅 밀렸다가 별로 밀리지 않고 다시 21선을 돌파한 착 했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하루 만에 사실 시장이 좀 추세적인 급락 가능성도 좀 생기게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만 대폭락하고 풋옵션이 막 랠리를 할 리는 없겠죠. 코스피가 그렇게 추세적으로 빠질 거면은 아마 미국 증시도 빠지고 코스닥도 빠지고 다 같이 세계 증시가 아마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게 이제 상식적인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뭐다?
풋옵션이 굉장히 살아났고 이렇게 되면은 좀 추세적으로 좀 죽을 가능성이 있겠다 시장이 그런 위험이 생겼다. 다만 아직 뭐 코스닥이라든가 뭐 세계 증시는 아직까지는 뭐 전반적으로 뭐 하락 전환이라고 하긴 좀 뭐한 그런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뭐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코스피는 약해졌다. 풋옵션이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도 살아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그 코스피 변동성 지수 보고 계신데요. 얘도 21선을 오늘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30분봉에서 보시면 이 진한 오렌지색 선이 그 21선에 해당하는데 그 보시면 얘가 이제 오늘 돌파 안착을 하면서 나 이제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살아나겠어라고 하고 있고 이 변동성이 살아나겠다고 하는데 이제 코스피는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급등이 아니고 그럼 급락 폭락 쪽을 우려를 해야 되는 거겠죠. 예,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내용들을 쫙 살펴봤고요. 그 외환 시장에는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젯밤에. 일단 그거 믿고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이 저기 원달러 환율은 대략적으로 지금 정고점 여기를 못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마침 달러 강세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으로 보이니 조금 좀 다시 박스권 안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된 것 같고 하여튼 오늘 시장 분위기는 뭐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 상승 종목 수가 그래도 더 많긴 했네요. 코스피가.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더 많긴 했네요. 아무튼 근데 시장 분위기는 별로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일단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삼성전자는 어쨌든 아직까지 강합니다. 그죠? 삼성전자 분봉 좀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거대하게 추세를 좀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이긴 합니다. 그런 과정 중이긴 한데 오늘 어쨌든 좀 수상한 점들은 보이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요. 삼성전자가 이제 장중에 한 오전 10시 오전 10시가 아니고 한 11시 그쯤에 장대 양봉이 하나 튀어나왔죠. 30분봉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갑자기 이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한 번에 삼성전자를 30만 주를 매수하면서 시장을 훅 들어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양봉을 제대로 지금 지키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강합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그 21선을 돌파 안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5일선도 아직 살아있고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하락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강하다라고 봐야 되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이 지난번에 강력하게 요 며칠간 올랐던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건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입니다. 아직 얜 하락으로 전환이 안 됐어요.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는데 코스피가 급락할 수 있냐?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하자라는 게 일단은 어떤 좋은 투자 습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이런 부분을 일단 좀 강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물론 삼성전자에 대해서 각자 다들 뭐 생각을 가지시는 게 있겠죠, 그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오늘 하락이 거짓말일 거야.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릴 거야. 혹은 삼성전자가 폭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릴 거야.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그런 건 확인되지 않을 때 의견인 거고 당장은 보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당분간 요 강력했던 매수세가 아직 하락으로 전환된 건 아니니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강하다. 눌림시 매수 전략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심증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심증은 외국인들이 이날 오전 11시에 오늘 30만 주 사더니 이때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훅 팔아먹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외국인들 오늘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팔아먹으면서 끝나긴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급등이 삼성전자의 좀 미래를 좀 안 좋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일단 의견인 거고 지금 삼성전자는 이 큰 하락 추세를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일단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전환의 그런 위기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건전하다. 일단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습들 말씀드렸고 삼성전자가 오늘 돈이 쏠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하이닉스 주주분들 좀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오르는 만큼 하이닉스가 한 2배씩 더 많이 빠져버리니 지수가 약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들 좀 이런저런 점들 좀 살펴봤고요. 이건 그죠? 미국 변동성 지수예요. 미국의 변동성 지수를 추종한 ETF인데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과 확인하는 그거죠. 예. 아침에 여러분들과 확인하는 요거를 지금 이게 한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ETF가 있는 거예요.
ETF가 아닌 ETN이 하나 있는 겁니다. 요거 보시면은 오늘 한국 증시 장중 내내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변동성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도 보시면 이거 지금 보시는 건 30분봉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정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다시 이게 눌림이었고 계속해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 분위기는 매우 안 좋다. 일단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장중에 특별한 소식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뭐 차분하게 그래서 지켜봤고, 그 아시다시피 그죠? 한동안이 아니고 그 중국 증시는 언제나 청개구리 좀 그죠? 세계 증시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고요. 오늘 세계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중국 증시는 또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본 증시 하락했고요, 그죠?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 잠시 후에 유럽 증시 개장 예정인데 1% 폭락 출발입니다. 심각하죠? 이렇게 되면 유럽 증시도 독일 증시도 사실 이렇게 되면 독일 증시도 한번 눌러볼까요? 독일 증시도 하락 전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죠?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갑자기 이렇게 막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그마한 움직임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 전망이 확확 달라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시기이긴 해요. 지금이 사실 굉장히 피곤할 수 있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의 생각만 갖고 무조건 버티는 것보다는 약간 유연하게 좀 움직여 가면서 좀 시장의 어떤 의중을 파악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될 수 있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아무래도 그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 몸이 젖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뭐 주식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러면은 이제 손실을 안 보면 좋지만 어느 정도의 손실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손실은 뭐 날 수밖에 없는 약간 좀 그런 시기라고 좀 봐야 되겠죠. 대신에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손실을 좀 봐도 약간 이제 괜찮은 게 뭐냐면, 지금은 오랫동안 횡보를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횡보하는 내에서 지금 여기서 요만큼씩 지금 이만큼을 올라가는 걸 먹고 내려가는 걸 먹고 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시세가 크게 나올 거다라는 걸 염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박스권 내에서 조금 뭐 손해나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추세가 터진다면은 크게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씩 까먹더라도 여기서 큰 국자로 한 사발 퍼먹으면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일단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약간 좀 손해를 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 잘못 봤던 거네요. 이건 어젯밤, 이건 어젯밤 유럽 증시 마감한 게 지금 1% 하락 출발이었고, 어쨌든 근데 똑같긴 합니다. 유럽 증시는 지금은 0.6%, 뭐 0.3%이 정도 하락 출발 예정이네요. 어쨌든 하락 출발인 거는 같다. 지금 분위기는 매우 안 좋긴 하다. 지금 분봉 보고 계시는데 독일 증시도 이렇게 분위기 안 좋죠. 일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다. 하락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출발하면 좀 안 좋겠죠. 그죠? 하락 전환 가능성 굉장히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밌어요. 그게 오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죠? 저기 메타하고 실적 발표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개인적으로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스닥도 사실 장중에는 개인적으로 좀 회복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보시다시피 또 훅 올랐다가 다시 훅 빠져버림, 이거 혼조해져 버렸죠. 또다시 또 굉장히 좀 강한 매도세가 또 나온 겁니다. 또다시 하락 전환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시점이 또 온 거고, 그 참고로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이게 나스닥에서 21선이에요. 일봉에서 21선. 지금 보시면 나스닥도 오랫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요, 여기 일봉 보고 계시는 거고, 초록색 선 이게 21선에 해당합니다. 21선을 지금 깨고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한 번 깬 거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근데 이 보시다시피 오늘도 이렇게 지금, 물론 아직 본장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까지도 이렇게 21선을 자연스럽게 깨가지고 여기서 매수세도 잘 안 보이고 있다면은 분명히 일단 좀 힘이 좀 많이 빠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나스닥은 아직 이걸 보고 하락 전환이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강하거든요. 상승 탄력이 없어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나스닥은 하락 전환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이 보시다시피 오늘 아시아 증시 시간에서
이렇게 또 강한 매도세가 또 나와 버리니까 또 결과적으로 또 힘이 상쇄가 돼 버렸죠. 강한 매수세, 강한 매도세 또 다시 상쇄가 돼 가지고 삐끗하면 또 아래쪽으로 전환도 될 수 있는, 또 그리고 일봉상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21선 요선인데 21선을 한번 왕창 깼다가 올라오는 건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걸 지금 여기 21선 또 깨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별로 반등도 안 올라오고 있다? 이거는 좀 그죠? 심증상으로는 안 좋습니다. 근데 아직 이거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런 불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뭐 저도 일단 뭐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시장도 아직 그죠? 금리가 좀 더 올라가려고 하는 약간 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더 봐야 되겠지만은 30분봉 보고 계시거든요. 30년물 선물 30분봉 보고 계신데 그 빨리 이 주황색 선을 요거를 빨리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이 주황색 선 부근에서 벌써 지금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 어쨌든 이 하락이 둔화가 됐지 채권이 아직 상승 전환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긴 있겠습니다. 외환 시장은 분명히 달러 강세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전환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보이는데 어젯밤에, 근데 분명히 지금 채권 시장은 예외죠. 채권 시장은 모습이 좀 다르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그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스닥 방향성 없고 다들 횡보해가지고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있고 이제 또 하락 전환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순간에 또 와버렸어요. 굉장히 피곤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뭐 잘하면은 앞으로 큰 시세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좀 집중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뭐 중요한 이벤트들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 하도 많이 드려가지고 뭐 굳이 뭐 더 하지는 않을 거고, 그죠? 오늘 뭐 물가지표 발표된다, 내일은 고용지표 발표된다, 그런 이야기들은 다 이미 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뭐 나중에 한번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나라 증시들 살짝만 구경하고 마치자면은 일단 세계 증시 다 분위기 안 좋다고요. 일본 증시인데 오늘 일단 하락 마감하긴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뭔가 지금 분위기가 조금 좀 꾸리꾸리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워낙 강했던 친구기 때문에 아직은 한 번은 눌림시 매수다, 그죠? 한 번은 눌림시 매수가 아직 전환된 건 아닌데 어쨌든 조금씩 좀 불안한 그런 기운들이 좀 있으니 경계는 할 필요 있다. 그리고 세계 증시가 그 하락을 하면은 지 혼자 상승하는 중국 증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좀 굉장히 혼조해졌습니다, 얘도.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일단 뭐 어느 쪽으로 탄력이 안 붙으니 좀 혼조한 구간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혼조한 구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내용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어젯밤에 달러 강세가 약간 좀 해소가 되는 듯하니 그래서 다들 이제 이 위안화 강세, 달러 약세 나타나고 있고요. 엔화도 보시다시피 강세 흐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여기서 이제 다시 엔화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또 지난번처럼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이야기가 나오려고 그러는지, 어쨌든 근데 이거 음봉 한 방으로는 전환됐다라고 하긴 좀 뭐하죠. 아무튼 이 외환 시장은 어떤 전환의 신호가 어젯밤에 막 나왔으니까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돼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달러 강세가 이제 끝나고 달러 약세로 또 전환이 될런지, 그런 거는 이제 오늘 밤에 좀 추후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